조국혁신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을 보면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을 따라잡으면서 지금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지민비조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좀 슬로건을 걸고 이제 야권의 파이를 뭔가 키우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언론들도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출범 뭐 창당 준비를 한다 어쩐다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렇죠. 모양새였거든요. 네. 오히려 이낙연, 이준석 이 양쪽이 합당한 그 세력들이 결국은 제3지대를 다 석권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들 보고 지지율도 있는데 높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낙연과 이준석이 결국은 찢어지고 네. 그들이 이제 지리멸렬한 상태에 현재로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틈새를 타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솟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사이익인데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뭐 24% 네. 이렇게 얻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이제 그 지지율은 뭐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조국 혁신당이 우리는 5석을 얻으면 우리는 막 만족이야. 땡큐. 그래서 조국이 비례대표로 나와도 순번 4번쯤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10석은 가능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열성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탄력이 붙으니까 지금은 10석 플러스 알파. 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교섭단체도 가능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왜 이렇게 세를 불리게 됐을까? 왜 이렇게? 왜? 민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조국에 대한 조국은 제 기억에 맞다면 이달 3월 22일 날 그 딸내미 조민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조민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엄마가 4년형 징역형 그렇죠. 받고 징역을 살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빠는 2년 징역형 받고 이제 곧 있으면 대법원 선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민 본인 네. 뭐 1년형 받을지 모릅니다. 네. 법정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 저희하고 공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잘 안 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자식 가진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려고 했었어. 뭐든 해주고 싶어 한다. 예, 그런 이제 어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말은 참 부적절합니다만 거기 빗대기에는 이제 그런 지금 그런 동정심 이것이 일부에 작동을 하고 있다.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과 조국 가족들을 불쌍하게 보는 시각 이제 이게 있다는 동정표?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조국이 검찰 개혁. 네. 그 다음에 윤 정권 조기 종식. 네. 그런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이거는 정말 반역의 슬로건입니다. 반역의 슬로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겠다니 이게 바로 반역인 겁니다. 다른 게 반역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반역죄가 될 수도 있고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조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뭐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탄핵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또는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가지고 금년 12월이 되기 전에 개헌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조국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른바 윤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 나올 수 없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기 종식을 얘기하다니.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이미지가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먹히는군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세력 반미 세력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쪽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민주당, 내가 진보, 내가 좌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 종북은 아니야. 그렇죠. 거기까지 안 나는 돼. 주한미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조국 진영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분산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비례 모두 민주당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지민 비조가 아니라 네. 지역구 비례 모두 민주당이다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허를 찔렀다 이런 네. 분위기의 좀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쳐서 150석 이상 뭐 확보하면 사실상 좌파 진영의 승리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이제 민주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발 제가 만약 이렇게 반도체처럼 또는 마이크로칩처럼 짜금해질 수 있으면 네.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가봤으면 좋겠어요.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걸 이재명 대표는 진정으로 자기의 프렌드가 우군이 지원군이 몸피를 크 불리고 있으니 나도 함께 혜택을 받겠군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궁금해요. 뭔데 찜찜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이서 만났잖아요. 예, 이재명 만났는데 대표와. 다 쇼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 진심은 뭘까가 정말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그 만난 이후로도 조국 혁신당은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는 둘이 만나려면 이재명이 조국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조국이 이재명 당대표실을 찾아갔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는 드롭인가요? 그 저쪽에 걸개에 그 앞에서 만나려고 안 할 겁니다. 네. 조국이 아마 연락이 중간에 이제 밑에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할 뻔했는데 만날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래. 직접 찾아와라. 네. 아니면은 저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데서 그때 거기서 같이 볼까? 뭐 적어도 그래서 조국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다시는 민주당 당대표실 갈 일은 없을 거야. 이제는 없을 거다. 네. 판세가 지금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안 보이십니까? 조국 대표 요즘 목이 힘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 그 위성정당은 총선 끝나면 당연히 합당할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그 위성정당도 총선 끝나면 당연히 합당합니다. 네. 아마 4월 말 이전에 다 합당 절차 끝낼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은데 네. 그러나 조국 혁신당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네. 만약 뱅커나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15% 지지율로 현역을 10석을 얻었다. 합당하려고 그럴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하죠. 네. 네. 어디다 대고 그렇죠. 예, 합당을 안 해야 자기 정치적 몫이 오롯이 살아남고 맞죠. 공이 그대로 남는 거죠. 조국은 그리고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합당을 하는 순간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 그렇죠. 누가 합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우리가 총선 국면에서 나무도 살피고 나무 밑에 있는 자그마한 숲을도 살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숲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숲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4월 20일 4월 20일. 혹은 5월 20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로부터 네. 역산을 해서 지금을 보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5월 10일 그때 조국과 이재명은 한 몸이 돼 있을까? 아니면 5월 10일 그때 이재명과 조국은 앙앙불락하는 사이가 되어 있을까? 5월 10일 날 이재명이 조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이가 되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본다면 역으로. 예. 그래서 역으로 지금 3월 12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정치적 그 골목을 굽이굽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 2027년 봄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2027년 봄에는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이제 다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범진보 쪽, 범야권의 대선 주자의 얼굴은 누구일까? 예, 그때 이재명 자기 얼굴이 절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조국도 자기 얼굴을 거기다 넣고 아마 꿈꾸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조국은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 자녀 비리 입시 비리하고 그다음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때문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아마 곧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사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았더라도 그 금배지를 반납해야죠. 예 후계자한테 물려줘야 되거든요. 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그거를 딸한테 물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 지금 아직 비례를 발표 안 했거든요. 누구 한 10명쯤 발표할지 한 20명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때 거기에 조민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조국이 이제 스스로 셀프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제 오늘 사이에 SNS에 자기가 뭐 비례 출마하겠다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1인 천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셀프 공천. 자기를 비례 몇 번으로 넣는지 봐야 됩니다. 네. 2번으로 넣을까? 1번은 여성. 그쵸, 2번으로 일반 넣을까? 무조건 여성이죠. 4번 넣을까? 6번? 8번? 12번? 궁금하네요. 네. 가령 조국은 아무튼 자기가 모든 수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 몇 석을 얻을 수 있어의 그 몇 석 마지막 번호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12번을 가령 조국이 한다 그러면 저 당은 자체적인 판단이 적어도 정도까지. 14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만약 조국이 4석 4번 비례대표 4번을 받는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막판에 쫄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3월 21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조국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독이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부분이. 약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네. 그 얘기를 늘 하곤 하는데 네. 정답이 없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독이 된다고 봅니다. 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조국은 끝까지 딴 살림 차리려고 하지 맞아. 살림 합치려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네.